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김현편입학원에서 생물 수업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정민입니다.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아마 안내를 받고 오셨겠지만 이제 올해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정보가 워낙에 없는 시험이라서 정보를 좀 획득을 하시려고 오신 것 같아서 2월에 제가 공개 특강을 2번을 해요. 그래서 2월 초까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 시험 중에서 약대 편입 시험 같은 경우에 아직 시험이 안 끝난 학교가 있어요. 2월 4일이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초에 하는 시험까지는 전년도 이제 진행돼서 그 전체적인 이제 추세를 말씀드리는 설명회가 될 거고요. 혹시 나중에 시간 여유가 되시면 2월 말에 제가 공개 특강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편입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상태이시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의대나 의학 계열이거나 혹은 약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물을 지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어디라도 쓸 수 있겠지라는 식의 공부를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약대 같은 경우에. 왜냐면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뭐 전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PA나 내지는 토익 점수에 조금 자신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전형 요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열심히 공부한다. 아니 물론 좋죠. 열심히 공부하는 좋은 건데 저는 뭐 수업 중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 대비 효율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노력 대비 효율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노력을 나중에 이제 실제로 편입에 성공하셔가지고 학교를 가시면 엄청 많이 고생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까지 불필요한 노력을 진행하게 유도를 하고 싶진 않아서 본인의 전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당장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2월 말에 진행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의대나 약대 편입을 준비할 때 어떤 식의 준비가 필요한지 정보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2월 말에는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작년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 번 더 진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연대 고대랑 일반 생명 계열 혹은 중대 이대까지 일반 생명 계열하고 그 다음에 의학 계열을 통합해서 좀 진행해 드릴 거예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내해 드릴 강연 순서는 요 순서 따라 가실 거고요. 항상 제가 강연을 할 때 맨 처음에 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뭐 많이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그냥 시간대가 맞고 저 사람이 생물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고대 일반 생명 계열 소개 먼저 해드리고 마지막에 의학 계열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 강사 이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강사 이력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 출신 학교는 저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들이 제가 수능 생물만 안 해봤습니다. 수능 생물은 지도를 안 해봤고요. 여기 있는데 짬짬이 뭐 큼직큼직한 건들만 넣어놨는데 뭐 변리사, 공무원 시험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물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업은 다 해봤는데 제가 딱 하나 못한 게 고등학교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은 제가 대비가 안 되는 상태인데 사실 그 수능 시험 그렇다고 제가 수능 문제를 안 다뤄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학교들을 준비를 해주는 데 있어서 수능이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라 수능 문제는 다 풀이는 해주는데 일단은 표면상 봤을 때는 저 양반은 수능을 안 했구나 싶으실 겁니다. 일단은 대치동 쪽에서 좀 오래 있었고요. 이제 영재고를 표지를 해드리는 이유는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시험 자체가 약간 고등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이 통과할 수 있는 입학시험이 나오다 보니까 영재고는 1학년 과정에서 일반화학, 일반 생물, 일반 물리를 다 진행을 하고요.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일반 대학생들 전공 수업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그들은 고등학교 2, 3학년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입시 지도부터 시작해서 내신 생물까지 제가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진행했던 과정이 이 과정이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뿐만 아니라 전공 생물, 사실 일반 생물 하시는 분들 중에 진화학이라거나 분류학 같은 경우는 수업 많이 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저는 걔네는 내신이니까 내신은 엄청 자세히 나온단 말이에요. 분류학, 진화학까지 전공 생물 관련해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다루는 수업이 이 수업이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학원 이름이 중요한 아니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디지털 헤럴드 그 헤럴드 회사인데 거기서 교육센터를 운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도하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인데 외국에 유학 나가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AP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계 입시를 따라가는 학생들 시험을 준비해주는 시험이고요. IB 같은 경우는 영국계 입시를 따라가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될 일반 생물학을 영어로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한 8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반 편입 들어오기 전에 일반 대학생들 수업해가지고 강사 이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원 이름이야 모르시겠지만 학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기반 편입학원 생물쌤 여러분이 계세요. 신촌하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저도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만 예, 생물 강사 중에 제가 제일 어립니다. 그리고 또 여자이기도 하죠. 혼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선택을 하실 때 그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더라고요. 저 양반이 수업을 내가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나이는 제일 어린데 제가 다 일일이 조사해봤어요. 이렇게 쓰셔서 여쭤봤는데 강사 이력은 제가 제일 깁니다. 제가 18년 정도 생물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 생물학 관련 수업을 18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강사 이력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또 풀어봤던 문항들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의심이 있지 않으실까 해서 안심을 좀 시켜드리려고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기말 편집하고 제가 5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온오프라인에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길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연고대, 그리고 사실 이제 연고대를 표면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뭐 편입을 잘 모르시니까 사실 저는 연고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인서울권 안쪽에는 학교들은 다 편입 제도가 있어요. 뭐 성균관대, 서강대, 뭐 아주대, 뭐 어디죠? 또 뭐 유명한 학교들 인서울권이라고 중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편입 제도가 있고 그 해당하는 학교의 생물학과도 다 뽑습니다. 뽑는데 생물학과 학생들을 뽑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영어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딱 네 군데 학교요. 서울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중앙대하고 여학생들이 이화여대까지 네 군데만 생물학과를 뽑는 학생들은 생물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을 같이 보게 돼 있고 중대에 대한 생물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수를 준비할 거냐 아니면은 화생을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일단 선택이 되셔야 되세요. 일반 생명계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요 시험 범위는 연대 고대를 표면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대 이대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연대가 됐건 고대가 됐건 일단 모든 시험을 준비할 때 범위가 조금 중요하죠. 그런데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가 생명계열 시험 범위를 교재를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시험 범위를 잡고 있는 교재가 이 교재이신 거고요. 캠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교재고 그 다음에 고대는 생명과학 포커스라고 해서 언뜻 봐가지고는 교재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창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중간 정도 가면 저는 제 수업할 때 제 교재를 쓰니까 좀 불안감이 오나 봐요. 가끔 이제 이 학교들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교재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빈칸체계 문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 부분은 가감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캠벨 교재 어디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업을 듣다가 학생들이 교재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렴하지 않아요. 이것도 한 4, 5만 원 하고 앞에 것도 좀 비쌉니다. 근데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제 공부할 때 돈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둘 중에 뭘 사는 게 좋으냐를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재가 다른 교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지. 이름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내를 좀 해드리면 제가 표지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의 본질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 교재가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교재인데요. 한 권이 한 3,0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두 권이면 6,000페이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아무리 전공을 한다고 해도 6,000페이지 분량의 교재는 좀 부담감이 크죠. 그래서 아마 출판사에서 그거를 파악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약본으로 만든 게 요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다. 내용도 같고 사용하는 그림도 같고 사실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이 교재를 살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뭐 다른 사람의 업적을 폄훼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서 좋은 교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좋은 교재도 맞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 교재를 좋은 교재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6,000페이지 분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굉장히 설명이 자세합니다. 독학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좋은 교재이긴 하죠. 그런데 단점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완을 해주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교재가 참 제가 저작권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지만 탐나는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현미경 자료 같은 경우. 현미경 생물학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생물은 저희는 안 다뤄요. 눈에 보이는 동물 같은 거는 수의학 쪽에서 하는 거고 생물학, 일반 생물학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밀리미터도 단위를 잘 안 씁니다. 보통 마이크로미터고 조금 더 내려가면 피코 단위까지 내려가거든요. 나노 단위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작은 거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확대가 잘 돼 있는 그림이 되게 간절한데 그런 사진이 좋은 사진이 되게 많은 교재가 이 교재라서 그런 사진 자료 같은 경우에 본 교재하고 요약본하고 똑같은 걸 씁니다. 같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대단원별로 보시면 여기 이제 생물학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가 이제 저는 보통 9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시험 범위를 안내를 드릴 때 일반 생물학은 크게 생화학, 세포학, 그다음에 유전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식물생리학, 그다음에 생태, 질나, 분류 이렇게 9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대단원이 나눠져 있는 게 유니트라고 언급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유니트 8개를 함축시킨 거로 한 개를 낮춰가지고 6개를 넣어놓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일반 생물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연세대학교가 됐건 고려대학교가 됐건 이 방대한 시험 범위를 얼마만큼 커버리지를 잡느냐, 시험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출제하느냐가 항상 매년 고민거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 학교가 이제 시험 범위로 잡아주고 있는 교재는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먼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작년부터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체 문항이 50문항이었어요. 객관식이 45문항이고요. 주관식이 5문항. 근데 그게 이제 24년도 문항부터 이제 저희가 연도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학생이 편입을 하는 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24년도 편입이야 라고 하면은 23년 12월에 봤던 시험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지난 12월에 봤던 시험은 25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24년 시험부터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의 경향이 이제 객관식 20문항의 주관식 8문항으로 바뀌어서 학생들이 뭔가 문제 경향이 바뀐 거를 조금 대비를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제 입장이 편입시험 같은 경우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난감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험장을 갔는데 올해 갑자기 시험 유형이 바뀔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경향 분석 때는 설명에는 제 것만 듣지 마시고 다른 분들 것도 많이는 들어보시되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해주셔야 하는 게 연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객관식 문제가 다수가 나오고 주관식은 소량 나오게 돼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주관식 100%였습니다. 최근 5년간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문제가 바뀌어서 고대 시험장을 갔는데 객관식 30문항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질 수가 없어요. 편입시험이 그게 제일 까다롭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 해에 그 시험을 내는 사람들은 네, 마음이에요. 그들 마음이라서 저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경향이 바뀌었을 때는 제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맘 놓고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봐라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했었는데 2년 연속으로 경향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보통 경향성은 3년을 주기로 얘기를 하는데요. 2년 정도 연속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패턴을 내년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28문항에 대한 영역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험 설계를 넣어드린 이유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명계열 편입 문제는 실험과 관련된 문항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단순지식 문항이라 하면 해당하는 내용을 교재를 펴면 찾을 수 있는 문항이에요. 이게 단순지식 문항인 거고요. 근데 개념 응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5챕터에 나오는 내용이 있고 7챕터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상을 비교하는 문항이 나왔다. 그럼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순 지식 문항은 진짜 말 그대로 교재에 그대로 나오는 거. 그리고 개념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단원별로 통합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교재에는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닌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비교 대조하신다라든지 내지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겠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추론하신다라든지 그런 문항들이 개념 응용 문항이신 거고요. 앞에 보시면 영역별로 나눠드린 건 제가 9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화학 세포, 이제 세포를 크게 둘에 나눠드렸는데요. 구조학하고 대사학을 나눠드렸고 유전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사실은 세균이랑 바이러스가 원래는 들어가면 분류 쪽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일반 생물학 시험 문제 세균과 바이러스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빼드렸고 나머지 식물 생태, 분류 진화학을 묶어서 하나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출제되는 이제 경향을 보시면 연세대학교나 내지는 중대는 제가 분석을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
중대나 이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영역별 쏠림은 없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출제를 하는 편이고요. 주된 문제 유형은 단순 지식 유형이나 개념 응용 유형으로 보시면 되시겠고, 식생분진에서 10번 문제 옆에 식이라고 써드린 거는 식물 쪽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표시해 온 거고, 주관식 2번 문항도 식물 문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분석해드리는 요거는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24년 12월에 제가 시험장 가서 보고 복귀해가지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험장 실제로 가서 제가 지금 5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장에 실제로 학생들과 같이 시험 보러 가가지고 문제를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 분포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핵심은 워낙에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영역은 그렇고 경향서 말씀드렸지만 객관식 20문항에 주관식 8문항이 나오는데 연세대학교가 올해 조금 문제 유형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때 마음의 준비를 매번 시켰었어요. 이제 저도 처음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딱 처음 받아보고 그때는 객관식이 45문항이 나올 때였으니까 시험지를 받자마자 머리에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이 글자 개미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시험지가 B4인데 되게 큰 시험지인데 글자가 엄청 많아요. 객관식 문제인데. 그래서 오지선다 문항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식 선지 하나가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최소 2줄, 길면 4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객관식 45문제가 엄청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지였었고 심지어는 객관식 문제를 준비하는데 학생들의 문제를 읽고 문해력이 필요한 그런 문항이 나왔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4년 문항도 객관식 20문항으로 줄긴 줄었는데 그 선지가 길다라고 하는 패턴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험지를 받는 순간에 글자 괴물 보는 순간 그 느낌이 들 거라는 주문을 계속 해뒀었거든요. 근데 올해 문항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20문항이 전부 다 합답형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수능처럼 보기 박스 주고요. 기억, 니은, 디귿, 혹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일부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20문제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사실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합답형 문항이 출제하기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푸는 입장에서도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답을 쳐내는 게 가능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형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이해진 문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올해 연세대학교 출제된 문항을 평가를 한다. 변별력 실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개, 두 개 틀리고도 불안할 수 있는 문형이 나왔어요. 너무 쉽게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제 시험장 가는 거를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를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몇 고사장이냐고.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니들 시험 봐라 이랬는데 제가 시험 보러 들어갈 때 누가 저를 봤나 봐요. 제가 제 고사장에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시험을 끝나고 나왔는데 제 고사장 앞에 학생들이 한 10명이 모였어요. 답이 궁금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몇 번에 몇 번 답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제 문제가 저 이거 맞긴 맞은 것 같은데 교수님 올해 시험 너무 쉬웠던 거죠. 라는 절망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부한 학생들은 문제가 쉬운 게 안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시험 보고 준비하시면 안 되세요. 올해 시험 정도 난이도 나올 거다라고 준비하시면 분명히 뒤통수 맞으실 거예요. 예. 훨씬 더 문제는 더 어렵게 나오는 게 평이한 수준인 일반적인 거고요. 작년 25년 문항이 조금 심하게 쉬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단순 지식형 문항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거랑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요. 24년 문항입니다. 1년 전 문항이고요. 객관식 20문항이었던 건 똑같은 시기였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가 짧지 않아요. 선지가 훨씬 길게 나와 있고 연세대학교 문제는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제일 먼저 겁먹는 게 요거죠. 지금 몇 단어는 한국말 옆에 영어 단어가 써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단어가 영어로만 들어가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문제 특이성입니다. 용어를 대체적으로 영어로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한국말 안 쓰고 영어 단어만 나오는 것도 꽤 많고요. 올해는 그게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올해도 영어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용어에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으세요. 한국말 용어만 보실 게 아니고 영어 단어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고 나와서 에티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황백화가 맞느냐 요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 때문에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연세대학교 준비할 때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문항이었던 건데요.
올해 문항입니다. 일단 합답형으로 바뀌었고요. 일부러 문제 소재가 좀 같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24년 문항과 25년 둘 다 신호 전달 관련해서 이제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PCR 계열이라고 하는 비동일 계열 학생들은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소재에 대한 문제인 건데 문제 유형이 바뀌었죠. 합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푸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워지는, 이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은이 틀려요. 그 니은을 지우는 순간에 답이 두 개로 줍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문제가 나온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디귿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말을 하고 입이 아픈 복이기 때문에 니은 지우는 순간에 답이 나와버리는 문항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20문항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연대 문항은 심하게 쉬웠다. 제가 시간 안내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연대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 3시간 줍니다. 3시간을 주고요. 생물하고 화학시험지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시험 시작하는 순간에 화학시험지, 생물시험지, 그 다음에 화학 답안지, 생물 답안지, 연습지 하나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매년 시험을 봤었는데 작년에 24년도는 제가 출산 때문에 제가 시험 출산 일정을 시험에 맞췄어요. 제가 그래서 도중에 제가 출산을 해버리면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니까 일부러 출산을 12월 1월에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에 제가 출산을 하는 바람에 작년 24년 문항을 실제 현장에 제가 가지 못했지만 작년 25년 거부터 다시 갔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출산하기 전까지는 45문항 객관식 시즌이었던 거잖아요. 3시간 시험 시간을 주는데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연대는 갈 수 있습니다. 고대는 안 되세요. 고대는 중도 퇴실하면 그냥 시험 포기이신 거거든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 화장실을 갈 수 있다고 시험 감독관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3년 동안 한 번도 화장실을 가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생물은 50문항이고 화학은 30문항인데 30문항 화학 중에서 5문항이 주관식인데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3시간 시험 시간이 별로 길지 않게 느껴지는. 근데 올해 저 처음으로 연대 시험장에서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잤어요.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왜냐면 결과적으로 문항수가 화학 생물 합쳐도 50문항밖에 안 되는데 그걸 3시간씩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문제가 쉬웠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화장실 가는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45문항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긴장도 때문에 갈 수가 없던 시기. 그래서 올해는 연대 문항이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주관식도 지금 보시게 되면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8문항이 나왔는데 4문항 정도 서술형, 4문항은 빈칸 채우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년도 문항인데요. 24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22번에 나왔던 요 문구는 캠벨 생명과학 교재에 그대로 있는 문구예요.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조금 불쾌합니다. 시험 출제에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24년도에는 이렇게 교재 문제 그대로 있는 문구, 그 다음에 요 문항이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준 문항인 게 일반 생물학만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 문항은 해결 못 하십니다. 일반 생물학 교재는 이거 5가지 다 안 나와요. 4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세포생물학 전공 교재를 다뤄야지만 5가지를 다 대답을 할 수 있고요. 연고대를 준비하는 기본이론 수업을 진행할 때 저희는 5개 다 정리했었습니다. 제가 학생들 수업의 포커스는 일반 생물학보다 조금 더 심화된 수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대 같은 경우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대나 충남대 같은 경우는 약대인데 시험 문제가 조금 쉬워요. 대신에 GPA나 토익 반영 비율이 높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비동일 계열 친구가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생물학 자체가 낯선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GPA나 토익 점수가 괜찮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충북이나 충남으로 유도를 하면서 대신에 커리 자체를 약대 커리 타지 말고 연고대 커리 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연고대 커리도 일반 생물학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심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쉬운 수준으로 나오는 약대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연고대 커리 정도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결심을 1년 전에 해가지고 1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좀 불안감이 올 수가 있어서 저는 추천은 그렇게 하는데 선택한 학생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쉬운 수준 약대 시험 본다. 또는 수의대도 마찬가지. 수의대 같은 경우는 화학을 안 보는 학교도 있고요. 수의학 개론을 보는 대신에 생물학이 되게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연고 커리 따라가다가 거기 가서 시험 봐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고대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 생물범위라고 하긴 하나 실제 출제가 되는 문항이 일반 생물학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변별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주고자 하는 문제가 약간 선타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일반 생물학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제가 기본 이론 수업을 진행할 때 동일 계열 친구들이 많이 오죠. 뭐 경희대, 중대, 생명 계열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3월 달에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 학원 수업이 어려운데 이 수준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수업을 다 드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생물학만 해가지고는 대비하기 어려웠던 시험 문제. 근데 올해 시험 문항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것만 보고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 생물학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엄청 쉬운 내용이세요. 그래서 요게 서술형 문항인 건데 일반 생물학이 심지어 삼중 반응 세 가지가 빵빵빵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는 그 개념이세요. 그거를 시험 문제로 냈고요. 그다음 빈칸 채우기 요것도 뭐 아주 쉬운 유형. 올해는 연대가 전체적으로 유형이 쉬웠으니까 내년을 대비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올해보단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합답형 문항수가 늘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글자 괴물이 없어졌어요. 이제 펴보는데 좀 눈이 편하더라고요. 박스가 많고. 그래서 글자 압박은 감소한 게 맞고요. 그리고 영문 용어가 나오는 경향성도 올해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빈칸 채우기 문항이 그래도 작년처럼 똑같이 교과서에서 나오진 않고 그래도 조금 문장을 변형을 하긴 했는데 워낙에 개념이 쉽게 나왔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문제. 그래서 연대를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용어 정리할 때 한글하고 이제 영문 용어 같이 준비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방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 내신 GPA는 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방대한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 시험 준비는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출도를 높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패드에 뭐 맨날 본 쪽지에다가 적어 놓던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 각 잡고 앉아가지고 2시간 외워야지 좋은 학습이긴 한데 그 2시간 동안 오늘 외운 걸 반복할 자신이 없다면 그거는 안 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2시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복을 진행을 하되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책만 계속 읽어드리면 지겨워서 구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보통 일반 생물학 정리, 개념 정리 해드리고 물론 그때도 문제풀이는 합니다. 근데 수업 중에 다뤄드리긴 좀 어렵고요. 위클리 테스트 통해가지고 아마 시험 문제를 좀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 워크북이라고 하는 연습 문제지를 드려서 문제풀이에 접근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으로 정말 수업 시간에 쭉 정리하는 거는 3월부터 6월까지가 마지막이신 거고요. 7, 8월 달에도 문제를 풀고 9, 10월에도 문제를 풀고 11월, 12월에도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특히 인강으로 진행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제일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7, 8월 문제랑 9, 10월 문제를 다 풀 시간이 없다. 시작을 늦게 하신 거죠. 뭐 한 7월 달쯤에 시작을 하는 중이라서 문풀 2개 중에 1개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뭘 포기할까를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제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풀이의 설치는 교재만 읽히기에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 할 것 같아가지고 개념 정리를 개념 정리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대신 문제를 걸어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수업은 나중에 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만 풀지 않아요. 1시간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이를 해드리는데 1시간에 10문제 풀면 진짜 많이 푼 거. 왜냐면 관련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그 개념 정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세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동물 생리학을 알아야 하는 세포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두 부분이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포학 진행할 때 해드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정리할 때는 70%밖에 정리를 못 해드리고 그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거를 7, 8월에 진행해드리는 개념이 있고 9, 10월에 진행해드리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제가 전달드리려고 하는 내용 일부를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수능 준비하고 할 때 수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능 생물은 제가 봤을 때는 생물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생물학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1년간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 또 풀고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편입은 좀 다릅니다. 같은 문제 풀이 안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걸어놓은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풀 땐 이걸 정리한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문풀 과정 중에 어디 하나 생략을 한다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괜찮을까요를 나한테 묻지 말라고. 20%를 버릴 건데 괜찮다고 나는 말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20% 버리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 버리는 건데 그거를 버려도 100% 문제 다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풀이 아니다. 문풀을 하면서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그 문풀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보기 전까지 최소 학생들이 전체 범위를 5번 내지 6번은 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반복 횟수를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제가 문풀을 택한 거라서 쌤 저 문제 풀고 답을 확인하고 싶어요.
답만 보게 할 거면 제가 그 문제를 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대비하실 때 여러 번 반복을 뭐 저는 문풀을 택했지만 다른 본인들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지루하지 않게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엔 고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년마다 문항수가 조금 다릅니다. 22년도에 주관식이 8문제 나왔었고요. 23년도에 문항이 조금 웃겼던 게 객관식이 들어갔어요. 주관식 9문제, 객관식이 3문항. 그래서 고대 준비하러 갔던 친구들 조금 당황했던. 근데 24년도에 다시 주관식이 8문항으로 바뀌었고요. 작년에 25년도 문항이 주관식이 7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니 전체 번호가 6,000페이지 분량인데 여기에서 문제를 8개만 낸다. 커버리지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해년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여기 미출제 여기 무조건 잡히는 학교였었거든요. 보통 생태지나 분류가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고대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해결한 방법. 7번 문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다시 3번, 다시 1번 이게 이제 소문항이 붙어요.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단일 문항으로 나온 게 1번밖에 없어요. 1번은 그냥 문장 하나로 나온 문제였었고 보통 소문항이 붙기 때문에 올해 출제됐던 그 고대 문제 같은 경우에 큰 문항으로는 7문항인데 소문항이 23문항. 근데 그 중에 10문항이 7번 문항이에요. 7번 문항이 뭐였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빈칸치기 나왔습니다. 근데 그 1번부터 10번까지 빈칸치기가 단원의 그 제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압, 분류, 생태 다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특이하게 최근 5년 중에 처음이었습니다. 고대 문항에서 밑출제약이 없었다. 처음으로. 그런데 쌤 여기 0인데요. 세포 구조학과 세포 대사학은 보통 세포학으로 묶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학을 내지 않은 이유, 세포 대사학을 풀 건데 구조학을 모르고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사학을 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세포학에서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세포학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전학이 좀 출제가 빈도수가 낮았고 나머지는 좀 유사한 외우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100%로 나오는데 단답형 일부 문항이 있을 거고요. 보통 꼬맹이 3개 붙는다라고 하면 1, 2번 정도는 단답형을 물어보고 3번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1, 2번이 보통 3번 서술형을 얻기 위한 약간 빌드업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 말씀드려야 되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화학생물 합쳐갖고 3시간. 학생이 알아서 시간 안배 해라. 근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생물 50분 먼저 시험 보고요.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은 아니고요. 10분간의 약간 여유 시간을 주는데 그게 생물시험지 회수하고 화학시험지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화학 50분, 총 110분 동안 학생은 교실을 나갈 수 없습니다. 화장실 인정 안 됩니다. 110분 동안 화장실 못 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교실에 시계 없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챙겨 가셔야 되고 스마트워치 안 되시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 많이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왜 그 수시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연대가 올해 조금 보완을 많이 높였습니다. 원래 연대 같은 경우에 지정자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 교문에서 응원하다가 9시까지 입실인데 고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고대가 오후에 봤으니까 몇 시 입실이었더라? 1시 입실이었던 것 같은데 1시 입실이면 제가 버티다가 한 12시 40분까지 교문에 들어갔었는데 연대 같은 경우 항상 빨리 들어갔었어요. 한 8시 반 정도에 9시 입실인데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지정자석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빨리 뒷자리를 잡으려고. 왜냐면 저는 이제 복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눈치가 좀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 연대가 지정자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자리에만 앉도록 바뀌었고요. 좀 보완을 위한 장치를 많이 걸었더라고요. 아마 이목이 있다 보니까.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원래 지정자석제였었고요. 그리고 감독관이 3분 들어오십니다. 남성분, 여성분 섞어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화장실, 아니 진짜 수험생이 막 진짜 급하고 화장실 간다고 하면 나가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남성 학생도 있을 거고 여성분도 있으니까 섞어 오게 돼 있는데 보통은 고대 시험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안 된다고 미리 얘기도 할 뿐더러 가고자 하는 학생도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워낙에 부족해서요. 그래서 화학 생물 50분씩 주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출제 경향은 뭐 고대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연고대가 뭔가 논의가 있었던 건데 조금 쉬워졌습니다. 전년도보다 쉬워졌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게 고대가 전년도에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예년의 난이도를 복기를 한 수준인 거지 워낙에 연대처럼 심하게 쉬워졌다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던 부분을 원래 난이도로 복구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짧은데 문항수가 많습니다. 50분에 23문항, 근데 거기에 서술형이 6개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여유는 없겠죠.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시험지 딱 받은 다음에 5분 정도가 조용해요. 네, 보통 시험장 그렇듯이. 근데 5분이 지나면서부터는 연필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계속 펜 소리가 들려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시험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약간 타임어택이 있는 시험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항 분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표면상으로는 전체 7문항이야 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23문항 중에 빈칸 채우기 10문항, 나머지 이제 6문항이 남게 되는데 요렇게 문항 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소문항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진짜 딱 단어로만 딱딱 떨어지는 단순 지식 문항이 5문항 나왔고요. 그거를 추론을 해야 되는 문항이 8문항.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 오늘 이거 설명이 끝나고 저녁에 연대랑 고대 문제 해설 강의 찍을 거거든요. 그거 인강에 아마 올라갈 건데 아마 무료로 올라갈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확인해 보셔도 도움 되십니다. 오늘 찍으니까 다음 주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쉬웠던 거에 대해서 피토하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연대랑 고대가 둘 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쉽게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 지도하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 나오는 거 보면 이 친구는 무난하게 붙겠다 안 붙겠다라는 게 판단이 되는데 문제가 쉽게 나오면 약간 멘탈이 점수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학생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사실 문제가 쉬운 게 저희는 별로 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조금 경향성이 바뀌고 있는 게 제가 처음에 김영에 왔을 때 5년 전에요. 그때는 문항 분석을 할 때 고대도 시험지가 비포인지 에이스인지 큰 시험지가 나오는데 그 시험지의 반 페이지 정도가 제시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나오는 걸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항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제시문이 짧아지더니 올해도 제시문이 나오긴 나오는데 길어봤자 한 3줄 정도?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제시문을 왜 줬을까? 문제가 뭐냐? 문제 풀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랑 관계가 없는 제시문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제시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문항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문항 같은 경우에 경향성을 보기에 좀 적절한 문항이 많지 않아서 그냥 올해 거 바로 가져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 계열이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푸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시문이 나와 있어요. 아무런 상관까지는 아닌데 그냥 관련 얘기이긴 한데 문제 풀 때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 제시문이 나와 있고요.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캠벨 교재에 이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식물의 저장당과 구조당이 뭐다는 나와 있는데 그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구조당이 이건데 이러이런 특징이 있다. 뭐 저장당이 이건데 이러이런 특징이 있다. 캠벨 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봐라.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했던 거라서 사실 이거는 학생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다루었을 내용인 거고요.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캠벨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요. 식물 같은 경우는 녹말로 저장을 하고 동물은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한다. 거기서 끝인 건데 요걸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대사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유리한 점이 뭐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거. 요거는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전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추론을 좀 하셔야 하는 문제 이런 식. 그래서 위에 거 요 문항 같은 경우 사실 1, 2번 둘 다 약간 서술형으로 나온 패턴이신 건데요. 꼬맹이 3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번은 단답형, 그다음 2, 3형의 서술형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단 주관식 100%야라는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학생들이 주관식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뭔가를 쓰기 위한 준비가 돼 있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아는 걸 다 쓰고 나오겠다. 예, 그 실수를 가장 많이 하세요. 결과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보면 채점을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출제자 중에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답안을 작성을 했는데 엄청 길게 썼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안이 그렇게 길게 나올 답안이 아니야. 그러면 그 답안지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는 걸 다 쓸 테니까 출제자 네가 그중에 답을 찾아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채점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고대가 올해 처음으로 걸어둔 장치가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3문장 이내로 쓰시오. 진짜 힘들었나 봐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학생들 주관식 답안 작성을 연습을 시킬 때 아는 거를 다 쓰고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문제에서 원하는 개념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3줄 이내로 쓴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라 라고 준비를 시켰는데 실제 문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3문장 이내로 써라 이렇게.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무서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연대하고 다른 점이 연대는 문항 구분을 해놨거든요.
고대는 문항 구분이 없어요. 빈 백지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이 네모칸 안에서 벗어난 답안지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답안지가 막 여유 있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걸 다 쓰고 나온다는 전략이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개념으로 답안을 쓰되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물학 용어로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 친구가 쓴 내용이 맞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면 채점표에 감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어로 그렇게 길지 않은 문장으로 핵심적인 개념만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회 드릴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글쓰기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요거 준비를 한 달에 한 번씩 주간식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첨삭을 좀 해가지고 요렇게 답안을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정확한 용어가 파악이 필요하고 이제 고대에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쌤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어디를 버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안 나오는 범위 없습니다. 진화 분류까지 다 보셔야 하는 문제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당락의 핵심은 시험 범위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방대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시험장 가서 필요한 걸 잘 뽑았을 수 있게 만든다. 이게 대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학계열 쪽으로 좀 가볼게요. 사실 설명회를 최근에 진행을 하면 약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약대 준비하시는 경우에도 연고대에서 진행했던 그 기본 개념 정리는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뭐 아무리 심할해도 기본이 있어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까지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언급이 되는 학교들은 사실 훨씬 더 많죠. 의대 같은 경우에 편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은데 일단 지필시험이 있는 학교. 그래서 제가 복기본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일단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는 시험을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학교들은 저한테 복기본이 다 있고 그걸 가지고 분석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학교마다 시간하고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보시면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을 겁니다. 화생통합 여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 거냐면 학교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자면 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화생통합이 X로 표시가 돼 있죠. 건양대 같은 경우는 생물만 50문항을 90분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화생통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객과시 15문항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희대는 생물이 15문항, 화학이 15문항, 총 30문항에 주어지는 시간을 50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고신대 같은 경우에도 화생통합돼 있기 때문에 화학 25문항, 생물 25문항, 총 50문항에 주어지는 시간이 60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50문항 60분이면 시간 진짜로 짧은 거잖아요. 근데 고신대 같은 경우에 생물 시험 문제 겁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수가 많다고 해서 문항 난이도가 낮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대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나오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끝까지 다 풀었냐, 50문제를 다 봤냐, 이게 관건이 되는 학교가 건양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학교 문제 좀 어렵고요. 연대미래캠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원광대도 사실은 한 3년 전만 해도 문제 되게 평이하게 나왔고요. 3년 전만 해도 제가 원광대 지원하겠다라는 친구들은 연구커리 타라고 했던 학생들입니다. 문항수가 40문항에 50분이라서 타임어택 유형인 건데 문항이 어렵지 않았었어요. 3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24년 문제부터 좀 패턴이 바뀌어서 원광대 문제가 이제 녹록하지 않습니다. 약대 편입 시작하면서부터 원광대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인제대는 워낙에 생화학 쪽에서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중대 같은 경우에는 쉽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중대는 의대, 치대, 약대, 일반 생명 계열이 응시하는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이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반 생명 계열하고 의치가 같을 수가 있냐 싶으실 텐데 출제자가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번거로운 모양이죠. 그래서 같은 문제로 진행을 합니다. 엄청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치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하나 생기죠.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단점이 생기시는 겁니다. 중대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필로
변별을 주는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특히 중대는 이제 의치 쪽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약대도 같이 같은 문제로 보시는 거니까 난이도가 사실은 의치 쪽에서 중이 찍혔다라는 얘기는 엄청 쉽게 나온다는 얘기. 그런데 화생통합 없기 때문에 생물 30문항 보고 화학 30 따로 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학 계열 쪽, 의대, 치대 쪽 이제 문항 특성이신 거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항수 보시면 문항수가 적다 싶은 건 보통 통합이 돼 있는 부분이고 계명 동덕 같은 경우에는 화생통합 없이 시험 시간이 문제수의 2배 정도 줍니다. 그런데 문제 어렵습니다. 예, 계명대나 동덕여대는 제가 이제 1월 초에 올해 시험 보는 친구들 위해 가지고 작년 문제 풀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계명이나 동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또 너무 쉬운 거를 막판에 알려주기엔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너무 쉬운 건 빼고 진행하는 편인데 충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기출 문제 풀이할 때 30문제 중에 몇 개나 풀었어? 20문제 중에 몇 개나 풀었어? 한 10문제 정도 풀었는데 동덕이랑 계명 같은 경우는 뺄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고 우석대 같은 경우는 뭐가 표시가 좀 복잡하죠. 40문항 옆에 4는 뭐냐면 보통은 오지선다가 나오는데 우석대가 사지선다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문항은 표시 좀 해드렸고요. 전남대는 표시가 복잡한 이유가 아니라 약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게 약대는 준비하는 비중이 화학이 더 높으셔야 합니다. 화학 문제가 더 어렵게 나고 약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반 화학, 심화화학 외에 유기화학을 따로 들으셔야 될 텐데 전남대 같은 경우에 생물 15문제. 근데 전체 문항은 40문항이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생물 15, 일반 화학 15, 그럼 30문항에서 나머지 10문항이 유기화학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대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화학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 근데 생물 지식도 일반 생물학으로는 안 되세요. 그래서 생물도 심화 수준 생물까지는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괄호 열고 4라고 돼 있는 학교는 사지선다 문항이 나온 건데 우석대는 사지선다이지만 문제가 만만치는 않다. 근데 충북이랑 충남 또 여기 표시 전남 같은 경우에는 문항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대를 지원할 건데 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영국 쿼리 타고 가도 괜찮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타고 가시려면 약대 지원생인데 GPA 평균 98 이상 나오셔야 되고 토익은 만점이셔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 토익이랑 GPA로 승부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GPA에서 감점 안 당한다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대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조금 편차가 있고요. 중대는 아까 제가 문제 엄청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영국 쿼리 타시면 됩니다. 약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커버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 쿼리 타셔야 된다라는 거. 수의대 한의대는 제가 확보하고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수의대가 여기가 그 토익 커트가 좀 높아요. 의대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만 있으면 볼 수 있다 이런 데도 많이 있고 800점만 넘기면 볼 수 있다는 데도 많이 있는데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980이 안 넘으면 1차 컷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고 제가 안타깝지만 900은 안 됩니다. 토익이. 올해 어떻게 지금 2년대 다 만료돼가지고 올해 다시 시험 봐야 되는데 990 만점을 만들어가지고 현장 가서 좀 보고 싶은데 수의대는 제가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두 군데밖에 안 돼 있고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수랑 시간을 보시면 타이트하죠. 근데 이것도 조금 함정이 있는 게 동신대, 동의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한의대 문제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들 중에 한의대 학교 지원하는 학생들 전용으로 하는 학원들이 있으세요. 거기 계시다가 저한테 와서 수업 들은 분들도 계셔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실제 이 시험을 보고 편입에 성공하신 분들이 수업을 하신대요. 근데 수업을 하는데 생물학을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알려준대요. 이 부분만 알고 이것만 공부를 해. 여기서 나올 거야. 라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흐름도 없고 그냥 생식에서는 뭐 이거 공부하면 된다. 뭐 유전은 이거 하면 된다. 해가지고 시험장 가는데 딴 데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바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의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문제가 좀 평이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한 3년 전부터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한의대 문제 안 쉽습니다. 되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하고 문제수가 타이트하니까 문제가 쉽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실 수 있고요. 강원대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유명하죠. 저기가 이제 토익 컷이 1차 통과가 980도 떨어진 학교가 강원대라서 일단 990 만점으로 들어가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생물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수월합니다. 반면에 경상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 문제 이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피트 문제 안 바꾸고 그대로 낸다거나 내지는 같은 문제 3년 연타로 낸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피트 문제를 그대로 낸 그 문제를 3년 연타로 나왔어요. 있지도 않아 2010년도에 나왔던 그 문제를. 그래서 워낙에 이제 컴플레인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문항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대도 문항을 바꾸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수의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수의대 당락은 아니 물론 생물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생물 공부만으로 해결되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수의대나 한의대는 조금 분석이 덜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분석한 학교로 봤을 때는 모낭수와 시간은 이렇습니다. 학교별로 출제 경향도 조금 보셔야 할 텐데 제가 보통 경향성에 따라 분류를 해드릴 때 앞에 연고대 보셨겠지만 문제 유형별로 하나 구분해 드릴 거고요. 영역별로.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계열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생물학하고 거기에 심화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연고랑 비교할 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관건이 뭐가 되냐면 식생분진 공부해야 되냐.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그래서 식생분진 출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조금 보셔야 되시죠. 일단은 유형별로 분석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워낙 다양하신 분들이실 테니까 비동일 결합생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지식 문항이야라고 하는 거랑 개념 통합 유형이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단순 지식 유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문항, 실제 작년에 나왔던 문항인 건데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감수 분열에 관한 설명은 캠벨 교재에 몇 챕터냐? 11챕터 가시면 거기에 이 내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걸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 이게 단순 지식 유형이신 거고요. 응용 추론 문제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동덕여대, 우석대, 원광대 이런 데가 이제 좋아하는 문제 유형인 건데 몇 세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 왔다, 약국에 왔다. 근데 증세가 이러이러하다. 이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자의 체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어떤 건지 고르시오. 내지는 약대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약물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우석대에 그런 문제가 작년에 한 5문제 나왔죠. 그래서 약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추석쯤 해가지고 약리학이라고 해서 특강을 따로 하나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각 분야별로 유명하게 언급되는 약물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증상을 주고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교과서에 절대 나올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제가 감을 잡았던 건 제가 이제 그 편입을 성공을 해서 의대를 입학한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이 되게 말도 안 되게 5월 15일에 와요.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 같지도 않은데. 근데 와가지고 이제 합격생들 오면 반갑죠.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애가 저 요즘 이런 거 공부해요 하고 이렇게 보여줬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예과생들 본과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시험 교재가 있다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고를 하는구나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응용 추론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개념 통합형 문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문제는 칼슘 이온 작용을 설명을 하는 걸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기를 보시게 되면 A는 근육 쪽, B는 심장, C는 신경, D도 혈액 쪽이신 거고 2번 같은 경우 세포학 부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펼쳐져 있는 개념을 하나로 합쳐놓은 유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항이 개념 통합형 문항입니다. 사실 의학 계열은 이런 걸 좀 더 좋아하고요. 앞에 이 응용 추론형 문제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과거에 이제 미디트 피트 거기 나왔던 문제들이 이쪽 유형이신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형을 나눠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의대나 약대들 같은 경우에 출제하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의대 편입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지식 문항의 유형을 내는 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단순 지식이 일반 생물학 지식이 아닌 게 문제죠. 일반 생물학 지식을 낼 거면 안 냈겠지. 다 맞출 건데. 그래서 단순 지식 유형이기는 한데 거기에 나오는 지식이 일반 생물학 지식이 아니고 일반 생물학의 심화 개념이신 거예요. 이제 제가 앞에 이력을 말씀드릴 때 제가 전공 수업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세포생물학이라고 하는 전공책을 다 봐야 하느냐. 그 책도 1200페이지. 근데 세포생물학만 볼 거냐. 유전학, 발생학, 뭐 동물생리학, 식물생리학, 전공교재 합치시면 페이지가 2만 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그걸 다 봐야 하느냐. 그러기엔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반 생물학 심화 수준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의학 커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 생물학 중에서도 이제 일반 생물학하고 접목을 시켰을 때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수준까지 그 정도까지의 심화 지식으로 내는 경우가 다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건양대, 대가대,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응용 추론 문제, 그래프가 나온다라거나 내지는 실험을 주고서 이 실험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든지 그런 추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의대들이 선호하는 유형은 통합형 유형을 많이 내기도 합니다. 보통 통합형 유형에 변별력을 주고자 해서 내는 문형이세요.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건 다 맞출 거라고 보고 단순 지식은 맞추겠지. 이것도 못 맞추면 의대 지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개념이신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요걸 맞췄다라고 하면 아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약대 마찬가지이십니다. 닷동글뱅이 들어가 있는 요거는 지금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형에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고마운 건데 어디 하나 편중이 없어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유형을 섞어서 내는 거. 3,6대 약대도 마찬가지. 반면에 이제 제가 문제가 좀 평이하다라고 했던 학교들 있죠. 보통 다 단순 지식으로 몰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동신대가 한의대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추론 문제 좀 많이 내는 패턴이 있고요. 두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조금 별로긴 한데 제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학교들은 좀 노란색으로 차이나게 표시를 해드렸던 건데 원광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전에는 단순 지식형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왔던 학교입니다. 작년에 조금 출제 경향성에 차이가 있는 걸 표시해드렸는데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두 동그라미가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념 통합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경향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표시해드리려고 두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렸습니다. 단원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식생분제 출제가 되냐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식생분진 안 내는 학교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경향성으로 분석을 해드린 거는 일단 최근 3개년간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단국대나 대가대나 원광대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가대나 원광대가 경쟁률이 터지는 이유, GPA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연세가 제일 많았던 학생이 58세 학생이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뭐냐면 출신 학교가 서울대 박사님이세요. 서울대 박사님이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워낙 오래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공백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 스펙이 좋아요. 서울연고대 출신이기는 한데 저도 서울대를 나오긴 했습니다만 학교 가서 좀 놀았습니다. 그래서 졸업 학점이 막 여러분들처럼 4.5점 만점에 4.48 막 이렇게 안 나와요. 저는 4.3 만점에 3점 후반대거든요. 3.9점. 그러니까 GPA가 안 좋잖아요. 저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학생들이 GPA가 좀 안 좋다 하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대가대랑 원광대. 그러니까 GPA를 안 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냅니다. 다. 안 빼고 다. 그런데 원광대나 대가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GPA나 토익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럼 거기서 1차적으로 선별이 되기 때문에 문항에서 이렇게 전범위를 다 내지 않고 동물생리나 분자생물 쪽에 몰아주는 편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단국대는 왜 전 거의 식생분진 나오나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지원하면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 강원대, 수의대 얘기할 때 토익 990 컷이라고 했잖아요. 990이 안 되면 1차 통과가 안 돼요. 시험장 자체를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올해도 그랬지만 단국대가 시험 날짜가 좀 빨라요. 그래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익 점수가 낮다고 해도 토익 점수만 있으면 토익 본 흔적만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지원도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출제 범위가 좀 넓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식생분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 중에서도 식생분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의대잖아요. 의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편중되는 게 동물생리학. 학교들 중에 동덕여대 같은 경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동물생리학만 내는 학교도 있고요. 동물생리학 또는 이제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면 생물한다고 하면 보통 DNA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몰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연세대 미래캠은 제가 좀 따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 학교가 시험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을 안 보겠다는 건 아닌데 일반 생물학은 기본이라고 치고 연대 미래캠이 잡아주고 있는 시험 범위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시험 범위가 인체 발생학인데 그 인체 발생학의 실제 의대 예과 학생들이 듣는 그 수업 교재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가 30문제가 나오는데 뒤에 10문제가 그 인체 발생학 문제입니다. 일반 생물학에 절대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일반 생물학에 안 나오는 문제라고 해서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아니고 시험 범위 자체가 여기는 세포생물학이랑 인체 발생학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체 발생학과 세포 생물학에서는 편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물 생략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인체 발생학의 열 문제를 할애를 해버리는데 나올 수가 없는 문제. 연대미래캠은 좀 시험 범위가 특이하고 전공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범위 자체가 전공생물이기 때문에. 여기 좀 특이한 학교. 인제대 마찬가지입니다. 인제대는 시험 범위 자체가 생화. 근데 생화 중에서도 분자생물학과 동물생리학에 관련된 생화학이 주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일반생물학 심화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전공 지식이 필요한 난이도 있는 문항들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대 마찬가지죠.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식생분진 출제되고요. 특히 약대이기 때문에 분생이랑 동물생리 편중에 생화학 문제 많이 나옵니다. 3,6대였구나. 3,6대가 이제 전체 문제가 다른 분야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동물생리학 문제가 나왔던 게 3,6대. 이게 24년 자른 건데 25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동물생리학 쪽으로만 나온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전부 다 식생분진 출제됐었고 뒤쪽으로 갈수록 수의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는 식생분진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약대 중에서는 문제가 조금 평이한 학교는 이제 식생분진까지 내는 경우가 있는데 충북대나 전남대는 그나마 식생분진 안 나왔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따라서 식생분진을 준비를 할 거냐, 또 준비를 하는 것도 엄청 자세히 공부를 할 거냐, 대충 흐름만 알 거냐, 요거에 대한 판단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출제하는 영역이 조금 다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을 대비를 한다라고 할 때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일단은 단순 지식형 문항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 연고대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 단순 지식이 일반 생물학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심화 수준까지는 개념 정리가 되셔야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 중에는 그 범위까지를 딱 잡아주는 교재가 따로 있지는 않아서 아마 학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랑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의학허리에 사용하는 교재는 기본이론 교재하고 통합이론 교재 두 가지가 진행이 되실 거고요. 그 통합이론 교재가 이제 특히 심화된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순 지식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범주가 방대하기 때문에 각 잡고 몇 시간을 외운다. 그러면 몇 날 며칠이 걸리실 거고 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외우고 따로 안 보시면 또 까먹으시니까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기억을 되살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세요. 마찬가지 이제 문제 비교를 조금 해드리면 연고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시험 전까지 저랑 같이 푸는 문제가 한 4,000문항 정도 되세요. 기본이론 정리할 때 그 기본이론 1, 2로 정리할 때 1에서 한 300에서 400문제, 2에서 한 3, 400문제, 그다음 위클리 테스트 일주일에 20문항씩 전체 16중인 거니 그것만 한 320문제. 그다음 7, 8월 달 들어가시면은 수업 시간에 500문항, 연습으로 1,500문항. 그때도 위클리는 볼 거고 또 9월, 10월 들어가면 그때도 수업 중에 한 500문항 볼 거고 위클리는 계속 볼 거고 파이널 가가지고 한 300문항 풀기 때문에 연고대 학생들이 푸는 문제가 한 4,000문항 정도. 약학 계열, 의학 계열, 의대커리 탄 학생들이 푸는 문항 수가 일단은 의대통합교재가 따로 나갈 건데 거기에 문항이 또한 500문항이 같이 나가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이론 통합이론 단계에서 문항 수가 연고대 친구들보다 1,000문제가 더 들어가실 거고 7, 8월 문제풀이 할 때 의대 심화 문제풀이 1,000문제 더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9, 10월 달 동안 푸는 문항도 연고대 친구들보다 문항 수가 많아서 의학 계열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또 커리 준비하면서 새로 추가시킨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 8,000문항에서 10,000문항 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문항 수만 들으면 엄청 많아 보이시겠지만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8,000문항에서 10,000문항을 풀어도 어떤 문제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이거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거 뭐였지? 하는 상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수능 때는 같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지겨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의학 편입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문항 수는 많긴 하지만 동일한 개념 묻는 문제는 거기에 2, 3문제 걸리면은 많이 걸리는 거고요. 보통은 개념 하나에 대한 문제가 한 번 정도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항 수를 워낙에 많이 잡아드리는 이유가 심화 범위까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근데 응용 추론 문항을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학교들은 인하학교 있으니까. 응용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푸는 문항 중에 미디트, 피트, 변형 문항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 분석을 한다라거나 실험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들어가면 실제로 기출됐던 문항들을 저랑 같이 풀이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아마 추론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응용 추론 문항을 대비하실 때에는 문제풀이가 필수세요. 문제를 풀지 않고 응용 추론 문제는 대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학계열 같은 경우 일단 문항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념통합 마찬가지. 개념통합 같은 경우에는 1번 과정이 완료가 된 다음에 제가 아마 수업할 때 이제 그 개념을 뭐 7, 8월 문제 푸는 동안에는 A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드리고 9, 10월 문제 푸는 B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카테고리를 다르게 해가지고 같은 개념을 좀 다르게 정리해드리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게 혼자 가능하시다고 하면 많이 해보시면 좋고요. 같은 자료를 그래프화 해본다거나 도식화 시켜본다거나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 특히 이제 수의대 학생들은 면접 무조건 대비하셔야 되세요. 물론 이건 저 말고도 수의학계로 교수님 따로 계시긴 하지만 면접을 준비한다라거나 주관식 문항을 대비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가대 의대 주관식 나오실 거고요. 또 인제대 의대도 주관식 문제 나오실 거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고대 학생들 주관식 첨삭하는 거 의학계열 학생들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대비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학계열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가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개념이 일반 생물학 범주가 아니고 심화 수준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책에 있는 순서대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요렇게도 묶어보고 저렇게도 묶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표도 그려보고 왔다 갔다 가공을 좀 해봐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원 수업이 도움이 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절대적으로 문항을 좀 많이 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린 이유는 학생들이 혼자 이렇게 준비하기에 버거울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거다라고 하는 커리어 안내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월부터 6월까지가 말씀드렸던 기본 이론 단계입니다. 전체 9가지 영역 중에서 한 75 내지 80% 문제가 출제가 되는 범위가 생화학, 세포, 유전학, 분자생물, 동물생리학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연구 학생들은 기본 수준으로 그 다음에 의학계열 학생들은 통합이론 심화 수준까지 6월까지 정리가 마무리가 되실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월에 진행이 되는 거는 알짜 이제 유형편, 기출되는 유형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7, 8월에 진행이 되실 건데 의학계열 학생들은 거기에다가 첫 문제 추가 문풀 수업 진행되실 거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수업 횟수가 좀 다르세요. 연고대 학생들은 주말 토일 동안에 일주일에 2번 수업 진행하실 거고 통합이론 같은 경우에는 심화 수업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평일 하루 추가, 그래서 주 3일로 보시면 되십니다. 7, 8월 달 동안에 1차적으로 문제풀이 하면서 의학계열 학생들은 여기에서는 일반 생물학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하실 거고요. 의학 첨제는 일반 생물학 개념이 아니 필요는 하겠지. 필요는 할 건데 통합이론 개념으로 풀이가 되셔야 하는 첫 문제를 추가적으로 풀이하는 수업이 요 수업. 그 다음에 9월, 10월 되시면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형태가 어떤 형태인 거냐면 토1 수업은 7, 8월까지는 연고 의학 다 같이 들으세요. 대신에 의학 학생들은 수요일날 평일 수업이 추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9월, 10월 들어가기 전에 선택을 한번 하셔야 되세요. 물론 3월에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의학계열 준비할 거다. 연고는 거들떠도 안 볼 거야. 이러면 갈등의 여지가 없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만약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의학을 준비를 하는데 혹시라도 일이 꼬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올해는 연고도 시험을 한번 보겠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학계열 공부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럼 올해는 연고를 보고 연고를 가지고 이제 정성대를 평가할 수 있는 학교를 그 후년에 준비를 할까 이제 이런 갈등들을 중간에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9월, 10월 들어가기 전에 선택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완전히 갈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9월, 10월 달 동안 푸는 이 문제가 이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진짜 나왔던 문제예요. 연고 같은 경우는 연고 중에 최근 4개년 문제. 근데 이제 문항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중에 너무 쉬운 건 제가 빼고 추릴 겁니다. 그리고 의학계열도 마찬가지. 의대가 이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 해에 의대 문제만 모아놓으면 그게 한 700문제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한 3개년 문제를 가지고 2100문제를 2달 동안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 겹치거나 쉬운 건 다 빼고 풀이가 필요한 거를 진행해드리는 게 알짜인제 기출편 교재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있을 거냐면 작년 문제 빠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문제는 엑기스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는 이제 2024년까지 문제인 거죠. 거기까지 문제만 수록을 해드릴 거고요. 진짜 작년 문제, 요거는 특강으로 잡아서 따로 진행해 드릴 거예요. 학교별로 문제를 풀 겁니다. 직전 기출 풀이는 이제 커리상에는 시간대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아마 8월 정도 되면 제가 아마 요 특강 있을 거라고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되 다른 학교 문제라고 해서 허투루 보지 마시고 다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도를 해보니까 참고를 좀 하시더라고요. 다른 학교 나왔던 문제가 올해는 딴 학교에 나오고 하는 게 계속 엇갈려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 나왔던 거니까 우리 학교는 안 나올 거다, 내지는 유형이 달라라고 밀어버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딴 학교 문제도 한번 접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12월 달 동안에 파이널 모의고사, 요거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실제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못 앉으세요. 한 줄로 쫙 이렇게 시험 대형으로 앉으실 거고요. 앞에 시계 띄워드릴 거고, 시험 현장처럼 연고는 연고대로, 의학은 의학대로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분위기를 맞춰주는 시기가 이제 11월, 12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식 커리큘럼은 12월, 12월 달 동안에 마무리가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의대 같은 경우는 본 시험이 1월부터 보통 많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1, 2월 달 동안에 좀 추가적인 스터디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1, 2월 달 동안에 특강이 잡힐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정규 커리큘럼은 12월 마무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2월 달 동안에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게 시험도 시험, 이제 문제도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내가 해볼까 하는 걸 그때 다 해봐라. 뭐 우황청심원 먹겠다, 이때 한번 먹어봐라. 몸이 괜찮은지 한번 먹어보고, 잠을 뭐 3시간 자볼까, 5시간 자볼까 하는 거 다 이때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11월, 12월 달 시그니처 모의고사가 적중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거의 시험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즌인데 저희는 지금 제일 바쁜 시즌인 거거든요. 근데 기출됐던 문제를 가지고 제가 했던 수업 중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온 게 있나. 3, 6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약대 문제 나온 걸 가지고 적중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포털에 올라가 있을 건데, 네이버에 올라가 있을 건데, 분석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하느라 저도 이제 대조를 해본 거거든요. 여기에서 한 80% 걸더라고요. 시그니처 모의고사에서. 이게 제가 뭐 의도하고 낸 건 아니고,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한 회당 25문항씩 12회에서 14회 정도 보거든요. 문항수로 한 300문항이 되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 거니까 꼭 필요한 개념으로만 문제를 낼 거잖아요. 여기 적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고대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여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정규 커리가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뭐가 좀 많이 걸려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이제 현장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동일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지금 1, 2월 여기 앞에 정규 커리 안 넣어드려 했는데 1, 2월 달 커리가 있어요. 기초과정 지금 개강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기동일 계열 학생들은 그 수업부터 진행하시길 제가 권유를 드려요. 워낙에 학습 공백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야이시기 때문에. 근데 기초과정부터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그 난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선택하는 기준이 화학시험 보냐 안 보냐가 기준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화학이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화학을 너무 안 하고 싶어갖고 생물로 왔더니만 초반에 생화학을 한답시고 계속 화학 얘기만 한다. 미치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세히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고, 이 학원에 워낙 쟁쟁하고 화학쌤들이 많으실 텐데 그 와중에 제가 화학 수업을 거는 거 말이 안 돼요. 대신에 생물을 할 때 최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화학 수업이 일단 걸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1, 2월 달 생기초, 요게 이제 비동일 계열 학생들이 진행하는 수업이신 거고, 요게 한 12회 정도로 진행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생물학을 위한 기초학, 요거는 인강에만 올라가 있을 겁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길지 않아요. 제가 한 10개 정도로만 올려놓고, 1시간짜리 10개 정도. 화학을 대비할 수 있게 올려드린 거고, 지금 제가 안내드린 커리큘럼을 연대 걸 보시건 의학대 걸 보시건 좀 불안한 게 하나 있죠. 식생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진행이 되는 커리큘럼이실 거예요. 요거는 보통 시기적으로는 7, 8월 달에 같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현장 수업은 7, 8월에 진행을 하는 건데, 식생분진 같은 경우에도 교재에 올인원 들어가는 이유가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7, 8월에 현장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의학 계열 학생들은 7, 8월에 조금 수업 부담이 커지십니다. 그래서 알짜 이제 2번, 천재 문제풀이 1번에 식생분쟁까지 할 거다라고 하면 이제 수업만 4번 해야 되는 2달간 반짝 이제 재학생들 방학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가적으로 나가는 커리큘럼이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아직도 이제 미디트 시험이 8월에 있다 보니까 그걸 끝나고 이제 혹시 남는 기간 동안 의학 편입을 준비해 보겠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강으로 준비되는 수업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대나 의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대비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커리큘럼은 준비를 해 드렸고요. 작년까지 수업을 할 때 제가 빈틈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연대 인체발생학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대미래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진짜 속이 쓰리고 안타깝지만 발생학을 좀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다른 분 수업을 듣거나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4년 가을이겠죠. 11월 달부터 인체발생학 수업까지 걸리게 되면서 어떤 학생이 어디 약대를 준비한다, 어디 의대를 준비한다, 선생님 수업 중에 뭐 들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요거는 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도 양리학까지 건다라고 하면은 의대가 됐건 약대가 됐건 또 9월부터는 지금 커리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자소서 첨삭 제가 합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자소서까지도 봐주고 싶어서 9월부터 이제 첨삭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그거예요. 저를 믿고 저랑 수업을 하겠다. 1년간 진행하겠다는 학생이 왔을 때 이 친구가 데뷔를 할 때 선생님 이 부분은 준비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내가 못 해주고 라는 부분을 안 만들고 싶어서 제가 5년간 김영 편입에 있으면서 단 한 해도 같은 교재로 같은 커리로 진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사실 추가되는 문제를 드릴 거라고 했던 만큼 커리는 발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진행하고자 할 때 혼자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을 준비할 때 가장 제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실패했다라거나 현재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은 새로운 선택을 하신 거고 선택의 결과가 본인에게 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달라질 미래가 조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보를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정보 전달이 없다라는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을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시험 봤던 거 분석한 걸로 2월 말에 제가 특강을 하기도 할 거고 또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월 15일 토요일이죠. 그때 저희 코엑스에서 박람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편입에 대한 정보를 엄청 받아갈 수 있는 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편입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안내는 다 드린 거고요. 지금 아마 저 들어오기 전부터 아마 체크메이트 작성하고 계시는데 1대1로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작성하셔가지고 데스크 저희 직원분들께 전달해드리면 저랑 상담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대1 상담까지 오늘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